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디지털 혁신 기술이 만드는 유통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우리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음식과 유통시장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셋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애가 애국자라는 건데, 특히 이제 막내가 3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제가 서포트 다니면서 70 넘게까지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열심을 좀 잘 담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혁신을 바라보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동향을 보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한테 질문합니다.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2,000조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어떻게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지속하는 혁신을 지속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제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고객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거를 발명해서 해소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patient, 인내한다. 여러분 왜 인내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1번, 2번 다 이해가 되는데 3번 인내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마존이 창업하고 처음 동기자를 낸 게 10년 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 있죠. 쿠팡이 2010년도에 쿠폰이 팡팡 터진다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동기자가 처음 낸 게 작년입니다. 12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에서 12년 버텨서 흑자 만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 12년 동안 쿠팡을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았죠. 계획된 적자라고 얘기하면 말장난한다고 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금이 이제 매발이면서 조만간 부도가 날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죠. 그런데 쿠팡이 지치지 않고 12년 동안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해서 결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페이션트. 근데 어떻게 페이션트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2년을 여러분 페이션트 하려면 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확신이겠죠. 이게 나는 맞아, 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 12년, 아니면 20년까지도 우리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 뒤에는 큰 리턴 효과라는 것이 미리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유통산업에서 10년, 12년, 15년이 지나도 우리가 변하지 않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고객들이 항상 더 많은 구색을 원한다는 거죠. 더 싼 가격을 원한다는 거고, 항상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10년, 2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고객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구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쿠팡입니다. 3억 개가 넘어요. 가격 제일 싼 데가 어디입니까? 쿠팡이에요. 지금 아마 모바일권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신라면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팡이 제일 쌉니다. 쿠팡은 다이나믹 프라이스에서 항상 최저가를 맞추죠. 필수 장바구니 상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컨비니언스, 뭐가 제일 편한가요?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요? 빠르게 회원가입하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 찾고, 빠르게 결제하고,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반품하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이걸 쿠팡보다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성공 방식은 쿠팡이 벤치마킹에서 온 거거든요. 12년. 결국 만들어냈죠. 지금 5분기 연속자를 만들고 있는 12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집중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 그로스 플라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간단 설정 좀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플랫폼을 만들죠. 네, 그럼 경험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여기 우리 물건 사러 오겠죠, 고객들이. 그러면 이 많은 트래픽을 보고 누가 오나요? 네, 벤더, 브랜드, 여기 계신 이제 브랜드 농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이런 분들이 와서 상품을 팔려고 모이겠죠. 그러면 상품의 셀렉션, 구색이 늘어납니다. 고객 만족이 좋아지죠. 이게 계속 선순환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비용 구조가 나오죠. 저비용 구조가 나오면 우리 유통사들은 뭘 하나요? 가격 투자를 하죠. 프라이스 베스트. 그래서 가격을 낮춥니다. 네, 경제 우위를 돕기 위해서. 그럼 다시 고객 경험이 좋아지죠.
그럼 우리가 유통에서 보면, 농업에서 보면 아마 퀄리티 정보가 추가될 겁니다. 우리가 SPC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셀렉션 프라이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농식품 정도를 고려하다가 아마 퀄리티가 되는 거죠. 퀄리티는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건강한 식품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퀄리티는 10년, 20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를, 더 나은 가격에 더 많은 종류에서 더 편리하게 쇼핑하는 원하겠죠. 그럼 그렇게 생산을 해야죠, 우리가. 네. 그런데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구들은 우리 유통하는 사업 입장에서 보면서 농업하는 사업 입장에서 보면 늘어나요. 좋은 거죠. 네. 98억 명, 현재 한 80억 명 정도. 그런데 이미 우리 농업에서는 우리가 가용한 그 민물 있잖아요. 프레시워터, 민물. 농업에 필요한, 관계에 필요한 이 민물의 70%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 가능한 농지의 50%를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썼어요. 그리고 온실가스 100%의 24%가 농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고 생산성 높고 품질 높은 농산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마존과 협업해서 만든 기술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프로맥스라는 회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마존과 어떤 기술을 만들었냐면 요 디바이스를 땅 속에다 박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농지에다 박으면 이 디바이스가 이 땅 속에 있는 흙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습도를 분석을 해요. 물의 양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언제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될지를 제한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뭄을 했죠. 경험을 했죠. 근데 이 디바이스는 그 외부의 날씨 정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다양한 그 토양에 대한 토질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파악한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머신러닝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분, 이 땅의 그 뭐 수량, 뭐 습도,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날씨의 변화를 예측해서 언제 얼만큼의 물을 얼마나 자주 주세요라고 예측을 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쓰는 농경지들은 물의 양을 30% 줄였어요. 그리고 생산량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논산의 제작사와 저희 아마존 코리아가 협업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깻잎 농장인데요. 여러분 깻잎을 생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시나요? 뭐 다른 엽채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깻잎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햇빛과 습도와 온도와 그 다음에 광합성을 위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종합적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부들이 감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주 이 비닐하우스에 와서 온도를 측정하고 습도를 보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계속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병충해 되기도 하고 또 이 깻잎이 웃자란다고 하죠. 커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이 안에다가 컴퓨터 비전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 이런 IoT 장비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 AWS 클라우드 위에서 머신러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온습도,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분포도, 그다음에 뭐 바람의 양, 그다음에 이 깻잎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엽채류의 어떤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생산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제안을.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잘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꿀벌의 멸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시다가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35년에 꿀벌이 멸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근데 꿀벌을 우리가 잘 살리려면 꿀벌집 안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X세대 이상이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벌의 소유지 않는 저기 연기를 피우죠. 그 다음에 저 양복통을 열어서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년 전에도 있고요, 50년 전에도 현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BYS라는 회사가 저희 동일하게 아마존과 같이 뭘 했냐면 이 양봉통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 하나하나가 이제 벌집입니다. 그리고 얘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컴퓨터 비전 카메라하고 IoT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벌집의 영양 상태를 늘 체크합니다. 변화를 늘 체크해요. 그래서 일벌들이, 여왕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그래서 꿀이 다 되면 얘가 직접 채취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꿀벌집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하면 얘가 약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로봇으로 자동화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현장을 만드는 기술들이 사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생산이 돼 와서 유통차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제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신선 매장, 우리 농산 매장 이런 데 오면 고객들이 어떤 게 제일 불편하냐? 근데 계산대 주석이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쇼핑하고 나서 계산대 주석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을 사고 싶은데 별풍이나 품절됐을 때 이게 답답하죠. 상품 비슷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해결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아마존 프레시라는 신선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천장에 이 카메라들이 달려있어요. 좀 더 다른, 요건 이제 홀푸드 매장이 있는데 이 천장에 이제 까만 것들이 다 이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오면 이 카메라가 고객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를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한테 영수증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카트에다가 이렇게 상품을 쇼핑을 하고 그냥 걸어 나가면 돼요. 계산대 통과하지. 굉장히 편리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이냐 신용카드를 여기다 인증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해서 그냥 걸어 나오면 돼요.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품 품절, 그 다음에 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유통사들 보면 그 신선식품의 폐기율이 한 7%에서 1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사들은 신선 매출만 2조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10%를 가져가면 2천억이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폐기의 상당의 그 원인은 수요 측에서 실패에 나옵니다. 수요 측 실패. 근데 이 신선식품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측 굉장히 어려워요. 작황에 따라 가격이 바뀌죠. 날씨에 따라 바뀌죠. 그 다음에 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짧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폐기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 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뭘 했냐면 이 수요 측에 아마존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써서 이거를 이제 AI가 직접 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높였는데, 근데 모라는 이제 슈퍼마켓 체인이 아마존의 포캐스트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측 서비스를 써서 폐기 물량의 30%는 감투시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억 정도가 폐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30%는 얼마예요? 300억이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서 우리가 상품 찾기 어렵잖아요. 네. 저기, 우리 이름 많이 모르죠. 아스파라거스 어딨나요? 이런 거 많이 모르죠. 깐냥파 어딨나요?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스마트 스피커 같은 걸 놓고 이제 얘한테 질문하는 거죠. 스마트 스피커 같은 우리가 이제 오케이 구글이나 클로바 이런 거 쓰시잖아요, 집에서. 네. 아마존 이 알렉사라는 디바이스인데 알렉사, 깐마늘 어디 있어? 얘가 알려주죠. 깐마늘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셨어요? 그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매장 화장실이 어디든 몇 시까지 문 닫는지, 오늘 할인하는 상품이 뭔지, 무슨 프로모션 이런 걸 얘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분당에서 홈플러스 점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매장 오퍼레이션 하면서 고객 친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해보면 그 중에 70%는 다 반복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몇 시 문 닫나요? 매장 안에 크리토피아 있나요? 네, 화장실이 어딨죠? 네. 뭐 언제 세일하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들이 사람들이 대면하면서 질문해서 답변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미스터 아빠라는 스타트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이동 상점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2년 전에, 한 4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동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경에 이제 일본이 고령화를 우리가 한참 앞서갔잖아요. 근데 동경 시내에 사는 노령분들께서 100m 앞에 있는 슈퍼를 쭉 갑니다. 고도로 밀어서.
그래서 그 이동 상점이 이제 돌면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신선식품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를 사회적 소셜 임팩트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쁜데, 네, 여러분 우리 동초원의 인구 소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 소비. 인구가 한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운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유통이나 농업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ESG죠. ESG. 지속 가능 경영에서 ESG가 항상 나오는데 ESG에서 S가 소셜이지 않습니까? 소셜. 소셜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로버마트라는 자율주행 리테일러 회사입니다. 네. 지금 이건 이제 차세대인데 현재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이 이런 신선 그로스를 싣고 돌아다녀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다음 모델, 요 모델은 이제 2025년도에 론칭될 거예요. 앞서 보여줬던 리스트 아빠의 이동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기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병합돼서 네, 인구 소멸 지역에 알아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희 상무님께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셨는데 우리 이제 커머스 관점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떻게 쓰이냐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오늘 소개드릴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요즘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리뷰, 커스터머 리뷰, 그죠? 꼭 읽어보시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인기 상품은 리뷰가 막 10만 개씩 달립니다. 그거 다 읽어보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리뷰를 요약해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요약을 해줍니다. 네. 수만 개의 리뷰를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이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인지 부정적인 리뷰인지 알려줘요. 긍정적인 키워드는 뭐가 있고 부정적인 키워드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좋다를 설명해 준 겁니다. 다 읽지 않아도.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나는 예를 들면 이 밸류 측면이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고객이면 밸류를 눌러보면 이런 데 자세히 설명되는 거죠.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AI가 AI가 1초도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리뷰를 AI가 읽고 요약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효율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해보면 우리가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캡처를 하는 이유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고잉 컨선이죠.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안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렉션, 품질, 프라이스 그런데 이건 안 바뀝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고객 경험, 여기에 집중해야 이게 병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집중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기술을 이해하셔야 돼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이해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은 경영자분들을 뵙는데요. 가장 중요한 KPI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매출과 이익이라고 얘기해서 매출과 이익.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KPI죠.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이 매출과 이익보다 고객 경험과 관련된 KPI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은 아웃풋이죠.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뭐가 만들어요? 인풋이 만들죠. 그럼 매출과 이익을 만든 인풋은 뭘까요? 네,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매장에 오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는지, 얼마나 구매 전화를 하는지, 얼마나 우리 품질, 우리 사과를 얼마나 맛있게 생각하는지 이게 좋아져야 매출과 이익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과 이익에만 자꾸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쿠폰질을 하죠. 할인하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할 때만 반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서 인풋 지표들에 집중해서 관리하실 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지표들은 마찬가지로 고객부터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오늘 발표를 드렸는데요. 귀한 시간 청취해주신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고객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에 집중해서
이들이 가진 페인 포인트와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발명을 하고 빅페이션트 하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